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산 김도영입니다. 오늘 조금 쌀쌀하긴 했었는데요. 감기만 잘 우리가 걸리지 않게끔 조절한다라면 늘 이 봄이 온다라는 소식은 뭔가 생기가 발랄해지고 솟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롭게 되는데요. 분홍빛, 노란빛, 그래요. 우리에게는 또 빨간빛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꽃망울들이 터지면서 상과들이 조금씩 생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겠고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놀러 가고 싶다, 뭔가 이 봄 내음을 만끽하고 싶다, 콧바람을 쐬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나요? 3월 달에 전국 곳곳에서 이 봄축제가 시작됩니다. 광양의 매화축제부터 제주도의 들불축제까지 벌써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봄 여행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에 투자자분들 하셔야 될 일이 있죠. 그쵸? 주식승천과 함께 전략을 세워놓고 간다라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제철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봄 맞이해 보자고요.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여전히 대외적인 변수가 좀 많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10.58포인트 하락한 1954.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68포인트 상승 마감한 531.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3.3원 상승 마감한 1073.5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이게 일시적인 효과인지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연 이 속에서 우리 멘토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 7.96% 비상했습니다. 20.2%를 수익률을 20%로 껑충 뛰어 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곡물가 안정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움메디칼 목표가를 5,350원에서 5,5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8.8%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국보디자인 장중 손절가 12,4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보디자인 매도 처리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호 홀딩스가 3.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0.7%로 고수익으로 올라섰고요. 월요일장 승천주로 MDS테크 19,0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편입하자마자 6% 고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NC에너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8% 상승 마감하면서 13.9%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0.71%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7%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일모직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트에서 내일장 시초가에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케미칼 1.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예병군 멘토가 2, 3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로 21.7%, 한진중공홀딩스 20.7%로 2, 3위를 기록합니다. 정동 멘토의 팜스토리 바짝 추격합니다. 20.2%로 4위로 올라섰고요. 조민규 멘토의 GNC에너지가 13.9%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9.6%로 1위를 기록합니다. 명예의 전당 살펴봅니다.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이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여기 있습니다. 동메달로 2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주식 승천 10시부터 시작된 부분은 10월 달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수익률이 다시 올랐습니다. 131.9%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요. 김용준 멘토가 59.6%로 2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가 33.9%로 3위를 기록합니다. 네, 어제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누적 수익률 전체적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다 합산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상위권에 있는 멘토분들과 멘토링을 하신다면 계좌는 조금 더 빠르게 승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장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함께할 두 분입니다. 바로 김용준 멘토, 남은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시장이 그닥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두 분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재의 장세를 갖다가 개판이라고 그럽니다. 개판. 그리고 그 개판이 무슨 개판이냐면 개의 개판이 아니라 옆으로 기는 개. 그런 꽃게요, 꽃게. 예. 네. 굉장히 지루하게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뭐 크게 밀리거나 크게 빠지거나 이러는 상황은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상당히 지금 지루한 패턴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좀 급격하게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종합주가 차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차트를 이제 월봉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1980 정도, 그러니까 1800 정도의 바닥권의 하단 정도를 잡고요. 고점은 2040포인트 정도. 그리고, 지금 저항대는 이제 1980 정도에서, 지금 작년 이제 2011년도 이제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빠지지도 못하는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요번 사이클 역시도 잠깐 보시면은, 정확하게 저항선에 좀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내용평균선이 위치하는 1980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면 크게 밀릴 자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많이 밀려봐야 1930 정도가 아니겠나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조정 국면,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순환성, 매매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은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위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패턴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중소형주의 중심축이 어디였냐면, 바이오 쪽이 아마 중심축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쪽도 곧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종목은 먼저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바이오 쪽에서 원격 진료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격 진료 법안은 국회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장세의 중심축은 여전히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 순환매 지금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 정부 정책의 언급에 따라 일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전면으로 부상하는 종목들도 간혹 눈에 띄는 모습들,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재의 장세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직복 이 우크라이나발 전쟁 반발 우려감, 그리고 북한의
또다시 돌발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나 싶은데요. 오늘 대형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나무는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시장이었고요. 거래소 내에서도요, 업종보다는 종목들이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지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출회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만 몇 종목씩 튀어가는 이런 흐름들 나왔는데요. 여튼, 이 푸틀러라고 아시죠? 푸틀러. 예, 푸틴과 히틀러의 결합인데, 이 푸틀러의 고집은 금메달도 뺏어가더니만 아주 골 때립니다. 그죠?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즉, 뭐냐면 지수는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나라, 모처럼 기분 좋은 내용은요, 신흥국 관련 펀드가에서 이 자금이 처음으로 유입되었다는 것, 지난주 처음으로 유입되었다는 것과 테크놀로지 펀드에서 상당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IT 군들 또한 이제는 외국인들이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어떤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일단 올해의 가장 큰 핵심, 주도주는요, 역시 4월 초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4월 초가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해 드린 이유는 4분기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일회성 비용들을 털어내고 1, 4분기 누가 먼저 아주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의 장사를 어느 종목에서 할 것인가가 결판 날 것이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전부 다 짧은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건설주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점핑이 굉장히 나온 이후에 별로 조정을 안 받고 있거든요. 탄탄하게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증권주도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건설주와 증권주가 움직였다. 시장의 맥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안정적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추가적인 랠리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낙폭과대 우량주들, 낙폭과대 우량주라기보다는 낙폭과대 절대적인 저가주들, 즉 주가가 만원 이하에서 맴도는 이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또한 이제 기술적으로는 200일선에 밀려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주도적으로 나갈 테마나 이런 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종목별로 차별화된다.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내에서도 완전히 차별화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수익 내기는 분명히 굉장히 힘든 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그 대웅제약입니다. 이제 그 바이오 쪽을 선택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통 제약주 성향이 좀 강한 대웅제약을 추천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앞으로는 제약주들이 바이오화 되지 않는 제약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에 근거한 그 어떤 그 바이오화 되는 제약주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화학합성 쪽의 그 신약 개발 쪽은 상당히 이제 그 버티기가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대웅제약은 기본적인 실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제약주 내부에서 저평가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저평가된 사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보타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보타주가 뭐냐면 보톡스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보톡스의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는 똑같은 임상 과정을 겪습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겪고요.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인데, 나보타주 같은 경우는 모든 승인 과정이 끝났습니다. 모든 승인 과정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5년간 3천억에 대한 계약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유럽과 미국 시장이 뚫리지 않고는 본격적인 매출 기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하고 유럽이 뚫리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기대를 좀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2016년 정도는 돼야지 그 시장이 뚫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정도의 상황이 좀 연출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이제 주가는 매수가는 67,700원 정도에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앞에서 이제 차트로 보시면 전고점 89,600원을 찍고 있는데, 이 가격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장기 목표가는 12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은 가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좀 지루한 패턴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비교적 밑에 쪽으로 좀 잡았죠.
이제 5만 4천 원 정도로 잡았는데 5만 4천 원 정도로 잡은 게 뭐냐면 결국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모아갈 종목이지 손절 라인 터치했다고 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아주 손절 라인을 밑으로 잡아놓고 여러분들께는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바이오입니다. 이제 그 바이오 쪽을 같이 풀다 보니까 조금 더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오니까 좋아 보여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시고 주가가 올라와서 좋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샀다가 주가가 조금만 흔들리면 이 종목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기업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종목에 대한 가격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것이 어떨 때 내릴 때는 나빠 보이고 오를 때 좋아 보이는 그런 식의 내동매매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차바이오엔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기업 내용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바이오엔에서 왜 저평가가 됐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는 차트 무너지면 팔아야 되고요. 차트 살면 쫓아 사야 되고요. 그 기관들이 사면은 쫓아 사야 되고 이런 현상들 반복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차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전에 방송했던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서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앞에 고점은 그러니까 저항선이라는 건 뚫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뚫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뚫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끌고 갈 거고요. 목표가 14,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역시도 어떻게 보시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절대로 분석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회사가 연간 손실액을 270억 냈는데 주가는 42,000원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고 이 업황의 흐름을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 LED 업황이 좋아질 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LED 업황이 좋다고 하는데 왜 얘가 실적이 안 올라오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렸냐면 LED 최고 호황기가 언제였냐면 2011년도 1, 4분기입니다. 그 당시 LED 업체가 LED 사파이어 인곳을 못 구해가지고 엄청난 사재기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갖고 조명업체니 IT 쪽 업체니 엄청난 물량을 쌓아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업황이 갑자기 망가지면서 조명업체나 IT 업체들이 그 재고를 다 안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에서는 발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12년도 4분기부터 그 LED 쪽이 본격적으로 업황이 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2012년도 4분기 그리고 2013년도 1분기, 2분기까지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분기부터 매출이 좀 늘어난 게 LED 쪽에서 발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애플의 커버 글라스 쪽에서 발주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버 글라스 쪽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카메라 렌즈 쪽의 일부, 그리고 이제 지문인식 쪽에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파이어 쪽의 소재를 좀 사용하면서 실적은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올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래 LED 쪽에 납품하는 거하고 그 애플에 납품하는 거하고 좀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절대량은 늘어났지만 실적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1, 4분기가 지나고 2, 4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할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는 사파이어가 현재 어떤 시가총액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실적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의 부분은 조금 남아있다고 보시지만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업황 턴하는 시기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좀 갖고 보신다면 충분히 어떤 결과치를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이솔 잠깐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이 극과 극입니다. 가는 종목은 끝없이 가고요. 못 가는 종목은 변화의 모멘텀 못 찾아서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와이솔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인데요. IT 부품 업체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싸잡혀가지고 지금 같이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의 바닥에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9,500원 저점, 그리고 10,000원 좀 넘어가면 차익 매물. 근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점을 지금 돌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121선이 위치하는 가격대가 한 1,400원 정도인데 아마도 여기를 뚫으면은 오히려 추세가 안정적으로 위쪽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거래량 감소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가격적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든든하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S1입니다. S1 흐름도 굉장히 좋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음봉이 나왔지만 최근 연속된 한 6일간의 이 양봉 흐름들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는 낮게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낮게 출발하지만 어김없이 땡기면서 지금 고점에 어디서 부딪히고 있냐면 바로 신고가 부근이죠. 82,500원 근처에서 계속 지금 부딪혀 나가는 모습인데요.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1 이미 이제 건물관리 사업 양도 받으면서 올 한 해의 매출액은 20%, 영업이익 30%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S1의 어떤 추세적 상승은 좀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S1은요 신고가 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한번 계속 좀 끈질기게 보유해서 수익 한번 크게 한번 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효성 제가 지난주 우리 매주 일요일날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그 공개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공개 방송 때 두 가지 테마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TV 방송에서는 이렇게 테마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테마는 두 개다 해서 사물 인터넷과 수소 연료 전기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인트라도라는 이 수소 연료 전기차 아주 상위 브랜드가 드디어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간 부품의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은 바로 롯데케미칼과 효성이 합작으로 만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수소연료 전기차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탄소 강화 플라스틱 소재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시장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효성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최근의 증시 흐름들, 가격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렇다면 지금 현재 저항이 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이제 매물대에 속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돌파하는 것은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1, 4분기, 2, 4분기까지 즉 상반기에는 효성의 랠리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제일모직인데요. 이 종목은 좀 아깝습니다. 이 삼성에서 이제 두 개의 사업부가 크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패션 사업부를 에버랜드로 넘겼고, 에버랜드의 건물 사업부는 S1으로 넘기고, 주가는요, 둘이 완전 반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서로 양도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호평을 받았던 것은 이 제일모직이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반대의 주가가 나타났는데, 역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자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에 대한 우려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일모직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지난주죠. 추천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충분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최근의 장세의 흐름 대비 지금 절대적인 저가주들의 흐름들이 더욱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봉보다 음봉이 많은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요, 일단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타 종목으로 우리 신규 추천 나가는 종목으로 이전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케미칼인데요. 상당히 좀 기대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국 양해에 대해서 양해의 기대감들 그렇죠.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업황이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와닿으면서 21,200원 한번 롤링을 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은요, 역시 추세적으로 22,000원 이번 주에도 충분히 돌파될 것 같거든요. 현재의 흐름은요, 이 화학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면 고조돼서 우리나라는 덕을 볼 수 있는 업종은 역시 에너지와 화학 이 부분이 좀 더 가장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속해 있는 하나케미칼 역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J ENM인데요.
참 말도 많고 달도 많고 그죠. 과징금도 먹었고요. 그리고 직원이 사전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내용들 때문에 고발당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게임 사업부 매각 부분이었는데요. 게임 사업부 매각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 중국에서의 한 2천억 정도의 투자를 텐센스를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받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템포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 이 게임 부분만큼 성장이 빠른 업종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CJ ENM 단기적으로 이 최고가인 43,2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더라도 현재의 흐름으로 본다면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2, 3일 정도의 짧은 조정 이후에 또 재빠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펀더멘탈 관련된 매출액 다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재의 산업이고 현재의 흐름들이니까요. CJ ENM은 역시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두 분이 준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또는 핫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시황관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종목 발견 신봤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김용준 멘토가 시장이 지금 특히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새로운 소재 개발 그리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새로운 물질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을 다루셨다고 하는데요.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신규 소재 개발로 그 투명 전도성 필름 시장에서 ITO가 메탈메쉬로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 따르면 일진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그 S를 얘기하겠죠. S전자를 얘기하겠죠. 이쪽에서 플렉시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용 신규 소재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발된 신규 소재는 ITO에 메탈을 혼합한 것으로 ITO의 강점인 우수한 시인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단점으로 지적됐던 연성과 저항 특성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ITO를 주로 이용하는 일진 디스플레이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되는 것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스마트 기기 쪽에 소재 싸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네, 저는 그 상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보를 토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는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재를 새롭게 바꿔서 다른 기기를 생산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요, 지금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소재 쪽의 변화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는요. 사실 요번에 이제 갤럭시 S5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니까 갤럭시 S5에 그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기보다는, 다음 기기에 신기술이 좀 많이 도입된다는 지금 얘기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갖고 싶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기기 안에 그 히토류 성분이죠. 그러니까 ITO 물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ITO 필름을 뭘로 대체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때는 결국 이제 메탈 메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메탈 메쉬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굴이나 은같이 미세하게 된 부분을 갖다가 필름에 입혀가지고 여기다 전극을 구성하는 일종의 공법이고요. 낮은 저항값을 구현할 수 있는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스마트 기기의 가장 큰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는 ITO 물질에 대한 메탈 메쉬 적용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고릴라 글라스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미국의 코닝사가 개발한 그 글라스인데, 글라스에다가 화학적인 그 변화를 일으켜서
굉장히 강도 높은 고릴라 글라스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고릴라 글라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때릴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치면은 아주 부서지는 게 심해서 그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고릴라 글라스를 갖다가 설탕폰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사파이어라는 것이 이제 커버 글라스 대체 물질로 지금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플렉셔블로 가기 위해서는 고릴라 글라스나 사파이어는 그 맞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 쪽까지도 지금 그 적용이 되면서 어떤 고릴라 글라스에 대한 부분의 일정 부분은 사파이어가 잠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당장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플라스틱 기판이 좀 사용될 거다라는 것이 스마트폰의 굉장히 큰 변화의 하나라고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당장 지금 도입은 안 됐지만 지금 사실 요번에 좀 가장 좀 그랬던 부분이 분명히 무선 충전 시스템은 도입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도 하반기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해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 스마트 기기는 세 가지에서 큰 변화가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 부분 먼저 우리가 나무르 멘토한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우리한테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근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안에서 어떤 터치패널 안에서의 어떤 기술로 대체되느냐, 굉장히 작은 기업들, 즉 부품 납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저는 이번 갤럭시 S5보다 다음 기기를 준비한다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의 미완성 제품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 확실하게 준비가 된, 즉 무선 충전 방식 같은 경우 자기 공명 같은 경우에도요, 대표적으로 모든 특허는 삼성전자가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또 삼성전기인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거든요. 미완성된 제품을 자꾸 시험대를 내보기보다는 현재는 확실한데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좀 챙겨가는 게 우선 순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터치패널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갈수록 이제 기기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변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쓰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기술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종목에 개별적으로 기업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여기 기술의 어떤 쪽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히 갈리는 기업의 실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러한 삼성의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속에서 이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잘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면 극명히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오히려 IT 이 삼성전자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김영규 멘토한테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ITO, 메탈, 메시, 그래핀, CNT 등등 한 번쯤은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또 소재이다 보니까 기대감과 꿈이 희망으로 또 실현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필름의 특성들을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조금 이제 어려우실 부분 같아갖고, 이제 뭐, 물론 그림을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시진 않겠지만, 준비한 그림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림 화면에서 보면은 맨 위쪽에 이제 그 커버 글라스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터치 모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ITO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제 옆면에서 보면 ITO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커버 글라스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ITO 물질을 입혀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ITO 필름을 앞면과 뒷면을 같이 붙이면 GFF 방식의 터치 패널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ITO 필름을 한 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G1F라고 하고요. ITO 필름을 안 사용하고 ITO 물질을 방막하게 되면 G2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ITO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희토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단가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사실은 애플에서 예전에 ITO 물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 업체를 인수하면서 ITO 물질에 대한 공급이 좀 원활치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ITO 물질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전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게 결국은 이 ITO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그래서 이 ITO 물질에 대신해서 넣을 수 있는 물질이 예전에 이제 그 은을 녹여서 하는 방법, 은나노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구리를 녹여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CNT라는 물질,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 사실은 탄소 나노튜브가 육각형의 어떤 탄소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입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뭐 진흙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녹여서,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바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CNT가 있고요.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 준비된 거 다음 화면에서 좀 보시면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맨 끝에 있는 게 CNT인데요. CNT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제일 보시면은 장점 중에 낮은 저항값 밑에 보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 개발이 지금 끝났다는 얘기죠. 기술 개발이 끝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점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낮은 투과율과 양산성 부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보고서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국내에서 양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투과율이라는 것은 거의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투과율 때문에 채택이 되고 안 되고에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탈 메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와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은나노 관련 쪽에 관련해서는 대만하고 중국 업체 현재 일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적용 확대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양산 준비 마무리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단품 테스트라고 하는데, 단품 테스트가 뭐냐면 모든 테스트를 다 끝내고 다른 기기와 충돌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단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품 테스트 단계까지 지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델 채택까지 지금 거의 된 상태에서 단품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완료되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쪽에 적용을 위해서 지금 추가적인 지금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의 차이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림을 볼 때 휘어져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필름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보이는 형태를 갖다 탄소 나노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이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 그래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완성도는 그래핀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소재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는데 각각의 장점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라는 것은 결국은 플렉셔블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용화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양산 준비까지 끝났기 때문에 1, 2분기 안에 실질적인 가장 큰 업체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멘토, 그러면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ITO가 기존의 소재이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대체 소재 쪽으로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됐고, 양산이 모두가 또 마무리가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가 접이식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네. 그쪽으로 완전히 몰리는 소재는 아닌 거죠. 그 전 단계 쪽으로 가기 위한 소재 개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둘둘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그 단계까지고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완전히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래핀까지 가야지 되는 거고, 그래핀은 아마 15년도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지금 바로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휘는 디스플레이, 접이식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제품이 구현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어서 적당한 정도의 휨, 구부림 정도를 하기 위해서 소재가 만들어준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나무르멘토는 신바따의 타픽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부품업체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그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 누가 벌어야 되냐 삼성전자가 벌어야지만 삼성전자의 하위 전부 다 부품업체도 수익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올해 한 해의 큰 부분은 모두 기술을 넘어서 이 삼성전자가 과연 이 지금 올해의 가장 기대치는요 이 태블릿 쪽에 있거든요. 이 태블릿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하느냐 그리고 마진이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요 가장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올해 화두는 역시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아직은 수익적인 측면은 좀 약하다. 그러면 이 바로 태블릿 PC가 이 애플을 본격적으로 추격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여기 이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특히나 제품의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기는요, 올 한 해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 화두가 될 내용은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이 사물인터넷에 가장 수혜가 된다면 삼성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타픽 종목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슈와 함께.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상보를 타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슈 부분에서 현재의 4개의 소재 중에 채택이 된 우리가 종목이겠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죠. MC인데. 네. 상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쪽은 이제 직접적인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뭐냐면 TV 업황하고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요. 2013년도에 업황이 조금 꺾였습니다. 근데 2014년도 1, 4분기를 지금 지내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 체크를 해보니까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장의 일정 부분 개화 그리고 제품 선택 기준의 확대가 실적을 턴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NT나 그래핀의 채택 여부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 양산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무리 늦어도 제가 볼 때는 3분기 내에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CNT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본격적인 지금까지 실적은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실적이고요. 이것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 이내에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CNT를 분명히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 상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상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김용준 멘토의 온라인 공개 방송 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전기전자 관련된 스마트 기기 쪽의 패러다임, 앞으로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메탈메시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였는데요. 김용준 멘토, 메탈메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래핀과 CNT 부분에서 CNT 쪽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의견과 함께 상보를 타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 큰 그림에 주목하자 삼성전기를 타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포트에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는 그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멜파스를, 나무르 멘토는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전 세계의 경제가 조금씩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무르멘토의 아시아나항공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 시즌2였나요? 한번 추천해서 수익을 한번 나온 종목인데, 그때 한번 롤링을 하자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우선 아시아나항공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장세가 대형주들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절대 저가 대형주의 순환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가장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4분기 이익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1분기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타이밍이자 들어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객은 당연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화물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4분기에요. 이 화물 부분에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났어요.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한 1조 4천억 정도의 화물 회복은 본격적으로 좀 가속화되지 않겠나. 특히나 이 화물 부분이 이제 중국의 삼성전자 진출함에 따라서 그쪽에 대한 매출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제 동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그리고 굉장히 고급화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380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분기별로 2대씩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를 중장기 우수한 대형으로 바꿔나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단거리 같은 경우는 역시 운임성보 같아요. 저가 항공사들이 워낙에 이제 수익성을 많이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저가 항공사 올해 보면 전부 다 흑자 전환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부 다 적자거든요. 이 부분들은 역시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2014년 목표는요, 매출이 한 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800원대 정도 할 것이다라고 신임 사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분석 상황에서는요, 1분기만 하더라도 의외의 서프라이즈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의견을 두고 있으니까, 턴어라운드 지점은 바로 지금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지표 하나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빨간 막대 매출액은 굉장히 좋았다가 매출액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항공주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요, 항공주들은 희한하게요, 짝수회에 올라갑니다. 이익이 짝수회에 올라가고 홀수회에 떨어지는 전형적인 반도체 주기의 반대 주기를 보이고 있는 게 또 항공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년대 상승했다가 13년 떨어졌죠. 그리고 14년, 올해는 짝수회네요. 역시 주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은 역시 항공주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이제 매매 전략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바닥권에서 살짝 한번 튀어 오르는 모습이 잠시 나왔어요. 한번 잠시 나왔다가 조정이 지금 다시 들어온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라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라는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왔고요. 그래서 적정한 조정, 그리고 순환 타이밍이니까 일단 5,080원인데요. 30원만 깎아서 사릴게요. 5,050원 정도에 접근하자. 목표가는 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4,500원 선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무르멘토의 아시아나항공 매매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멜파스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전체적인 변화, 어떤 스마트 기기의 변화의 한 축에 또 있는 종목이 사실은 이제 멜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전 용량 방식,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이 이제 손의 어떤 온도를 느껴가지고 터치가 되는 정전 용량 방식에서의 기술은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삼성에서 G1F 도입에 따라서 수율이 안 나오면서 2013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수율을 잡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 2013년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사실 1, 4분기, 2, 4분기 상당히 어려웠다가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결국은 실적은 흑자로 전환을 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턴을 했다. 그리고 수율에 대한 부분도 다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멜파스를 가장 큰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나무노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올해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가 정확하게 작년에 2013년도 3분기에 삼성에서 이제 94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4천만 대를 못 팔았죠. 태블릿 PC를. 근데 올해 지금 70% 성장합니다. 70% 성장하고요. 삼성에서 예상 판매대 뭐 자기네들이 팔겠다고 파는 것은 아닌데 7,500만 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7,500만 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면적이 커지는 거죠. 스마트 기기 2개 파는 것보다 태블릿 PC 한 대 파는 게 TSP 업체, 그러니까 터치스크린 업체에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 이제 TSP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TSP 업체 중에서 태블릿 PC의 연결 관계가 많은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확실하게 턴을 하고 본격적인 어떤 성장 궤도를 달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정확하게 11,100원입니다. 11,100원인데 사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상당히 오래 겼습니다. 바닥에 상당히 오래 겼는데 빠질 만큼 빠지고서 바닥에서 오래 기면은 주가 빠지고 기간 조정 이렇게 받으면 거의 못 버티죠. 근데 일단 완전히 그런 과정을 지금 벗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거와 그 삼성전자 강소기업 지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지금 레벨업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TSP 업체들이 주가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 방향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차트에서 보시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 1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진 않는데 9,9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 김용준 멘토가요, 멜파스를 언급하는 내용을 좀 보니까요, 결국 태블릿 PC가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보다 더 많은 양을 판매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2차 전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급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전기차와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와 나무로 멘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